네, 밤사이 남부 곳곳에서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 비 피해가 난 광주와 전남, 경남 등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전남 무안군에서는 시간당 140mm의 물벼락도 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강수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폭염이 물러가자마자 물벼락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밤사이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온 거죠? 예, 가장 많이 온 지역들은 역시 전남 지역인데요. 우리가 하루 만에 289mm에서 290mm에 달하는 굉장한 물벼락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 밖에도 전북의 군산시에서 240mm, 경남의 합천도 212mm, 경남의 산청 지역, 이 지역은 지난 3월 달에 큰 산불이 난 지역이고 지난달에는 이로 인해서 산사태도 크게 일어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경남 산청에서도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 주로 비구름들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빨갛고 노랗게 표시된 또 남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집중호우나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남부지방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예.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비구름대가 영남으로 들어가면서 주로 호남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서울에서는 3mm 정도 비가 내리는데 그쳤고요. 경기도 안성은 34mm, 강원도에서는 양양 지역이 25mm, 충북의 영동이 60이, 충남에서는 보령 지역에서 150mm 내리면서 충청에서는 역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예. 경북에서는 대구에서 148mm, 제주에서도 산간 지역에서 88mm 정도 내리면서 남부지방은 주로 이제 100에서 한 200mm 정도,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충청에서 150, 그리고 수도권은 30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예, 밤사이 내린 비가 역대 기상 관측에서 보기 힘든 기록적인 폭우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1973년부터 전국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당 강수량은 강수 강도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이 수치로만 보면 가장 강한 비가 내렸을 때는 1998년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1시간 강수량이 145mm에 달했거든요. 근데 예. 어제 지금 전남 무안군에서 내린 비가 시간당 142mm니까요. 손에 꼽을 정도의 굉장히 강한 비가 전남 무안군에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근 지역인 전남 무안군 운남변에서도 시간당 110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남 무안군에서는 두 군데에서 110mm 이상 기록하게 되면서 굉장한 물벼락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광주에서도 1시간 강수량이 89.5mm에 달했고요. 전남의 담양군도 역시 89mm, 그리고 그 밖에 전남 신안군에서도 시간당 87mm. 우리가 시간당 72mm가 넘으면 극한호우라고 하거든요. 예. 이 극한호우가 밤사이에만 15차례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 동안에 내리는 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한 1200mm에서 1300mm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이 전남 무안군에서 1시간에 140mm가 내렸으니까요. 1년에 내리는 비의 10%에서 11%에 달하는 굉장한 비가 1시간에 쏟아지게 됐습니다. 예, 예. 그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 복구도 다 안 됐을 텐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피해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달에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입니다. 예. 밤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그리고 대피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부지방 경남을 비롯해서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2,523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중에 2,498명, 그러니까 세대수로는 1,820세대는 아직 집으로 복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남 무안군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서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예. 집중호우 여파로 인해서 세계 항로 여객선 4척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도로에 67곳, 지하차도는 16곳, 그리고 하상도로에서도 54곳이 통제돼 있습니다. 북한산, 무등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20곳에
614개 구간이 출입이 현재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예,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현재 이 홍수와 산사태 특보 상황도 전해주시죠. 예, 아침까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로 이제 남부지방들, 특히 이제 많은 비가 집중된 전남이나 광주지방 그리고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전남의 한평군의 원고막교에서 홍수경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고요. 그밖에 학야교에서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2시간 전만 해도 전국에 봤을 때는 12곳에서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말씀드린 이 2곳에서 홍수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구름 자체가 현재 남쪽에서 들어와서 동해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간당 5mm에서 10mm 안팎 정도에서 빗줄기가 다소 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홍수특보가 대부분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호우특보도 전국적으로 보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수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그리고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3번째인 경계 단계가 여전히 내려져 있고요. 광주를 포함한 전남이라든지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산사태 경보 그리고 그밖에 남부 대부분에서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예, 그러면 밤사이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앞으로는 비가 많이는 안 오는 건가 보죠? 예, 최대한 6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주로 이 지역들도 남부지방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경남, 경북지방 많은 지역들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정도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밤사이에 수도권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5에서 10mm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도 10에서 최대한 6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대부분 오늘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좀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가기 때문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더 이어지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속해서 더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증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일은 내륙 많은 지역들에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극한 폭염이 계속됐는데 갑자기 이번 주 시작부터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벼락이 떨어지는 원인은 뭔지 궁금한데 지난 7월에 폭우가 내렸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인가요? 네, 뭐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장마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순까지 장맛비가 좀 많이 내렸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수증기가 올라왔고 그 사이에서 두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폭우 구름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픽 보시면 북쪽에는 건조한 공기가 자리에 있고요.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역시 폭우 구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달과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까지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졌었고 남쪽에서 굉장히 많은 태풍들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폭염 공기덩이의 어떤 세력을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태풍들이 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덩이도 덩달아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를 일주일 이상 덮고 있던 공기덩이가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한반도 내륙에서는 공기덩이가 일시적으로 이제 비게 됐고요. 이 빈 공간으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 남쪽에서는 다시 또 습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폭우 구름들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그 밤사이에는 남해안이라든지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폭우가 훨씬 더 강하게 발달을 했는데 바로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산이라든지 남해안 부근을 중심으로 산이 굉장히 많고요. 높은 산도 많기 때문에 수증기가 산맥에 부딪히면서 훨씬 더 강한 폭우 구름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중반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던데 그럼 그때도 비는 꽤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수요일에 비가 다시 한번 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충돌로 인해서 폭우 구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비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이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에 최대 80mm 정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최대 60mm, 주로 전북지방에서 60mm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광주, 전남 북부 지역은 5에서 40mm, 경북에서도 최대 50m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아무래도 7월 말에서 이제 8월 초 많은 분들이 휴가철,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 이제 가신 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때는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빠르게 불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수요일에도 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가로의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밤 사이에 굉장히 강한 비가 집중이 됐죠. 이렇게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취약 시간대, 그래서 앞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밤 사이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이로 인해서 인명이나 시설 피해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역시 밤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간 시간대 바깥 활동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남부지방에서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남부 많은 내륙 지역들 그리고 지리산을 포함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이 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간으로의 접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운전하실 때는 차간 거리를 좀 넉넉히 하시고 그리고 속도도 평소보다는 크게 줄여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또 수요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폭우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